기계산업의 메카이자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창원. 창원 지역 대중소 기업인들의 머리이자 손발이 되는 창원상공회의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창원 상의를 이끌어온 최춘경 회장은 창원을 비롯한 경남 중요 현안 해결 촉구를 외치며 거침없이 활발한 행보를 보였는데 (2013년에는) 창원 상공계의 싱크탱크로서 회원사들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경기 불황을 헤쳐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는 최춘경 회장을 만나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김희진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도내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통합 창원상공회의소 최춘경 회장님을 모시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지역 경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통합 창원상공회의소가 출범한 지 이제 1주년이 됐습니다. 네. 지난 1년간 초대 회장으로서 소감을 밝히신다면 어떠실까요? 네, 우리 전국 최초로 마산, 진해, 창원이 행정통합을 이룬 지가 2년이 좀 지났습니다. 네. 아시는 바대로 아직도 통합 이후에 불협화음과 마찰음이 자꾸 조금은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계는 경제인들답게 화합하고 서로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아주 잡음없이 만장일치로 제가 회장으로서 추대를 받아서 어깨가 대단히 무겁고 올 한 해 더욱 잘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출범 직후에 아주 바쁜 행보를 보이셨는데 지난 1년간의 통합 창원상의 활동을 평가하신다면 한 몇 점 정도 두시겠습니까? 예, 뭐 의욕 같아서는 한 90점 받고 싶습니다만은 네. 솔직히 뒤돌아보면 아직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한 60점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시면서 좀 넓은 폭폭을 보이셨습니다. 지역 간의 화합과 연구, 조사, 분석 이런 것에 좀 집중한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주력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금의 시대의 화두인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양극화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경제 규모로 볼 때 창원은 대단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마산 진해는 지금 대단히 쇠퇴해서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원 상공회의소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마산 진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빨리 끌어올려서 네. 모두가 골고루 균형 발전되는 우리 창원 상공회의소가 만들고 또 우리 창원시의 경제 규모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여기에 집중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상공회의소가 싱크탱크로서 정말 기업들이 비전을 제시해주고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조사 기능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런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균형 발전과 그리고 비전을 위한 로드맵 제시 네, 그렇습니다. 하신 걸로 예. 보네요. 이제 얼마 전에 상의가 내놓은 올해 1분기 경기 전망 자료를 비롯해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도 좀 힘들 것이다. 좀 경기 회복세가 좀 더딜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상의 회장으로서 또 경제인으로서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저희 창원공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외풍에 강한 면모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기업들이 내실과 기술 집약적인 강소기업이 많았기 때문에 잘 버텨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번 경기에서는 불황에는 상당한 데미지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지역 내에 조선의 해양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조선의 극심한 유럽발 불황이 영향을 미쳤고 또 한 가지는 유럽 수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많습니다. 근데 유럽,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불황이 우리 창원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서 이번 불황에는 우리 창원도 예외 없이 상당한 어려움을 지금 겪어왔고 앞으로도 당분간 겪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 공단 내에 있는 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뭔가요? 역시 유럽 경기 부진입니다. 네. 그래서 수출이 대단히 줄어들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아시는 바대로 내수도 지금 상당히 불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의 하청업체가 대단히 많이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데 조선 불황이 바로 우리 중소기업과
창원공단 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원, 마산, 진해 상공회의소가 합쳐지면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의 상공회의소가 됐단 말이죠. 안팎으로 봤을 때 창원 상위가 갖고 있는 위상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우리 창원 상공회의소는 회비 기준으로 통합 이후에 서울, 부산에 이어서 전국 3위의 상공회의소로 발돋움했습니다. 네. 여기 우리가 걸맞게 우리 상공회의소의 위상뿐만 아니고 내실을 다지고 상공회의소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자질 함양에 올 한 해 대단한 노력을 기울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각 직원들이 서울에 있는 세미나 참석을 해서 네. 직원들한테 재발표를 한다든지 네. 독서 발표 또 워크숍 기타 분임 토의를 통해서 직원들의 자질을 함양을 해서 외형뿐만 아니고 내실에 있어서도 전국 3위 또는 전국 최고의 상위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사회 전반에 관한 의식과 이런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 분야는 저희 상공회의소의 당연한 임무입니다만 그 외에 우리가 창원시나 경남도 또 이번 당선인 한테까지도 대정부의 중소기업과 현장에 있는 애로사항들을 건의하는 일들, 그 외에 올해부터는 창원대학교와 협력해서 CEO들에 대한 인문학 강좌, 또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겪었던 현장 경험을 중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올바른 자본주의 교육을 함양을 위해서 찾아가는 경제교육 등을 통해서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고 우리 분야의 모든 인문사회까지도 우리 상공회의소가 필요한 부분에 네.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나 규모 같은 것을 볼 때 외부에서 전국에서 창원 상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어떠세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는지? 예, 근자에 저희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맛집 소개라든지 네. 또는 우리 지역에 특화된 메카 지수 개발 네. 이런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공회의소가 저희 상공회의소에 벤치마킹하고 있고 또 서로 협력하자는 요청이 있을 정도로 저희 상공회의소의 위상이 다소 높아졌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간담회를 매우 자주 여시면서 좀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오셨는데 그동안 좀 괄목할 만한 상위의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 대중소기업의 상생 문제 또 특히 지금 심각한 FDA 네. 문제를 덕을 보는 층도 있습니다만 농민층에서는 대단히 애로사항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덕과 실이 함께 모여서 각 분야가 서로 의논했던 이런 간담회를 많이 가졌고 특히 특허 문제, 특허도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균형 발전 또 영세상인 발전을 위해서 여러 번의 간담회와 토의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창원 해양경찰서나 이런 문제는 건의를 하셔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지역에는 해안선 길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 갑니다만은 그동안 통영해양경찰서에 의존해왔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저희 창원상공회의소가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심층 분석해서 네. 정부와 해양경찰서에 건의를 해서 지난 12월에 개통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지역의 건축 고도화 문제 네. 지금 창원 도시계획이 약 30여 년 전에 완성된 그렇죠.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지금 LG의 연구센터 신축 때도 저희들이 첫 번째 고층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나 맞지 않는 정부 법령을 고치는데 저희들이 앞장설 것입니다. 작년 한 해 해양경찰서 신설이라든지 네. 또는 LG 연구센터 고도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일본을 해결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대선 후보들에게 3개 분야의 16개 과제를 공약으로 정해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그 안에도 이제 창원 해양경찰서나 창원 국가산단 고도화 작업 그리고 경남은행 분리매각 다양한 지역 현안이 있는데 앞으로 이뤄 가셔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둬서 이것부터 어떻게 추진해 가시겠다는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그 창원공단은 지금 30년 이상 돼서 이제는 쇠퇴기에 접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저희들이 창원공단 고도화 또는 R&D 센터화 해서 창원공단은 고부가 가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산단으로 빨리 탈바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저희들이 중점할 것이고 또 말씀하신 지역민을 위한 경남은행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남은행 분리 매각 문제, 그 외에 해양특구 연구센터 지정 등 정부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 창원공단 발전을 위해서 건의하고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네, 엊그제였죠. 박근혜 당선자가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이제 상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계셨지요? 네,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제가 대표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에게 질의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대중소기업 문제가 아무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진행을 해도 잘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해결 방안 중에 하나로서 99% 이내는 중소기업을 빨리 강한 중견기업으로 독일에서 소위 얘기하는 히든 챔피언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강소기업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이런 기업을 많이 키워서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에 의존만 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할 수 있는 탄탄한 기업을 바로 우리 중견기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의 제도는 중견기업이 되면은 중소기업에서 받았던 모든 혜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심지어 중소기업들이 피터분 증후군이라고 일컬어지는 듯이 중견기업이 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상이다. 이 문제를 박근혜 당선인에게 심도 있게 건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약간 부드러운 문제 한번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활동하시는 걸 보면 경제나 뭐 이런 지역사회의 현안뿐만이 아니라 예술, 문화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머뭇고 같은 책자 같은 경우에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머뭇고 같은 이런 거는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가요? 우리 창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단히 수준이 높은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도 서울에 사시다가 오신 분도 대단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방적인 과거의 로컬적인 생각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국제화도 되어가고 있고 네. 또 수도권과 바로 교류가 있는 우리 창원 도시는 단순한 생산 거점이나 생산한 기업 활동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 또 영화 또 이런 음식 문화 모든 것이 골고루 다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창원에 많이 출장 오시는 분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보고 착안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데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구해보려고 했는데 잘 없더라고요. 회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떻게 좀 선도를 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기업인들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기업을 열심히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또 종업원과 직원들에 대한 복지 후생을 잘해주는 것, 이 3박자가 기업인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에는 다 많은 사회, 우리 지역 소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 기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이익의 일부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고 지역과 더불어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런 자세가 우리 기업인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자의 경제민주화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어떤 정부의 규제나 법령으로 이해하는 것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인 스스로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약자를 끌어주고 사회 환원하고 어려운 것을 보듬어주는 이런 철학적인 자세야말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기업인의 책무이고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경남의 대표 아너 소사이어티로 꼽히십니다. 기부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도 어렵게 학구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이웃과 사회 덕으로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를 같이 나눈 것은 저는 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난번에 사회공동모금회에서 법인 돈이 아닌 순수한 개인 돈을 기부하는 아나소사이티, 이거야말로 정말 제가 가진 것을 일부를 사회하고 같이 향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데,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참여했더니만은 우리 경남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경남 아나소사이티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행복, 이걸 좀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어떨까요? 흔히들 기부는 중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그마한 것이라도 한 번 기부를 한다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 어려운 것을 돕는 마음을 시작하신 분들은 계속 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주는 즐거움,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은 뭐 제가 설명하기보다도 많은 분들이 같이 한번 적은 일에도 같이 참여해보면은 스스로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중독은 좀 넓게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네요. 물론입니다. 새해가 왔고 또 상공회에서도 나름대로 전열을 가다듬고 또 앞으로 나갈 길을 모색하셔야 될 텐데 향후 1년간의 계획과 과제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저희 상공에서는 회원사 최우선주의, 우리 회원사들이 내주시는 회비가 아깝지 않다고 느낄 만큼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찾아가서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각 조별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서비스를 하고 또 애로사항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원 경제 기업인들의 싱크탱크로서 모든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과 회원사들에게 남기실 말씀이 있으면 카메라를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남 도민 여러분, 꽁꽁 언 얼음 밑에서도 고기는 잘 논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도 우리 경남 도민 창원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면은 얼마든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업인들 열심히 우리 도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혜를 모아서 이 난관을 잘 극복해서 살기 좋고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창원시 경남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회장님 알찬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제시한 비전대로 경제를 살릴 훈풍이 창원에서부터 불어서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이 앞당겨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슈앤피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